32쪽을 보시면요. 예외가 나와 있죠.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텐데,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결정하는 그 순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먼저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라고 부르는데요. 토지 이용이라고 자꾸 출제합니다. 최근에 2번이나 출제했는데요. 토지 이동과 토지 이용은 같은 뜻인가요? 다른 뜻인가요? 다른 뜻이죠. 토지 이동은 달라졌다라는 뜻이고요. 이용은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이지 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했다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야 되겠죠. 토지 현장에 가야 될 겁니다.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조사계획 수립, 두 번째 조사, 그렇죠. 두 번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이 있겠죠. 그 수집된 정보를 토지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습니다. 토지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수집된 정보를 적게 돼요. 그러면 그 정보가 적힌 토지이동 조사부라는 장부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돌아옵니다. 청사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토지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힌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냅니다. 추려진 정보를 가지고 토지이동 조서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조서라는 서류는 법률 용어인데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조서. 그러면 토지이동 조사부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이 조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한 다음에 지적공무를 직권으로 정리하게 돼요. 이 순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한 계획의 이름이 뭡니까?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 수립. 계획이 수립됐다면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겁니다. 이를 토지이동 조사라고 부를 거예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라고 부를 겁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토지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게 되고, 이 토지이동 조사부라는 장부를 가지고 와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순서가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자주 출제해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수수료도 다 꼼꼼히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왜요?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통해서 하건,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결정하건, 직권으로 결정하건, 이 조사 측량 비용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다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 이때 소유자에게 이 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소유자는 가만히 안 있겠죠. 네,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그렇죠. 네, 이때는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면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 기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암기되셔야 됩니다. 이제 각종 토지 이동을 보실 텐데, 먼저 신규 등록. 이 신규 등록은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 두 번째,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경우, 이때는 이 토지들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겠죠.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거,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신규 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냥 기다리느냐? 그럴 수는 없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을 할 겁니다.
직권으로 등록하는 순서는 금방 보셨어요. 그렇죠. 이때 소유자도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겠죠.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이 될 텐데요. 소유자도 등록이 될 겁니다.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진짜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를 해야 될 겁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 4가지 출제하기 정말 좋죠. 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판결서에 A가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자는 법원이 소유권자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증명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번 4번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4번 포함된다는 거.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을 첨부한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4번이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바다를 베꿔서 토지로 만드는 경우 이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준공검사 확인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는 누가 매립했는지 매립한 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매립한 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소유자가 되죠. 민법에서 하셨죠? 바다를 메꾸는 경우 매립한 자, 메꾼 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는 누가 매립한지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준공검사증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확인증.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고 아마도 등기부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죠. 맞습니까? 지적공부도 만들어진 적이 없고 등기부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예요. 그러면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국유로 보죠. 그래서 국유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국유재산의 토지인데 누구의 명의로 등록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이 누구냐면,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을 누구에게 넘기겠다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협의서 안에는 국가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서 기억해 두십니다. 4번도 포함이 돼요. 왜?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외워보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자체의 장이 협의한 서류. 협의서. 마지막으로 기타. 외우셔야 돼요. 다시 외워보죠. 이런 거 그냥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그렇죠. 마지막은 기타가 되니까 따로 안 해도 되겠죠. 3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확인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뭘 또 제출합니까?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 두 군데예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자료 4가지 꼭 외워두십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록전환을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다 설명드렸던 건데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28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28개의 지목을 둘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하나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도 있고, 또 하나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관리를 해요. 이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효율적 관리가 필요 없는 토지들,
그 토지들은 10개의 지목인데요. 그 토지들은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아주 잘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되는 토지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니까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 그 토지들은 18개인데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어느 거 외우실래요?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 뭐가 있습니까? 철, 제, 전, 구, 유, 수. 네, 외우고 계시네요. 묘목, 도이. 이 지목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따로 관리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 토지의 지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텐데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어디에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까? 네?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한다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 공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목에서 이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옮겨야 될 거예요.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야 될 겁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등록전환 제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데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쪽에서 등록하는 게 효율적 관리가 좀 더 쉽다고 그랬죠. 두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천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도시지역은 6분의 1이고 지방은 보통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도면이 어느 것이 더 정밀합니까? 지적도가 훨씬 정밀하겠죠? 이쪽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전환 제도는 첫 번째, 이거는 등록전환입니까? 아닙니까? 네? 등록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효율적 관리가 떨어지죠. 효율성이 떨어지죠. 정밀도는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따라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건 등록전환이지만 그 역은 등록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은 등록전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이 등록전환 제도는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까? 네? 이쪽에 등록되는 지목이었다가 이쪽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 수반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전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합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 전환을 해야 돼요. 다만 지목 변경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등록 전환은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까? 축척의 변화가 뒤따르죠? 그러면 이 축척의 변화는 축척 변경 제도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만약에 같은 뜻이라고 한다면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이 등록 전환에도 준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축척 변경 제도예요. 그러면 이 등록 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이것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달라요? 같아요? 여기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등록전환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는 겁니다. 축적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축적 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전환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 변경.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게 등록전환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건 등록전환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지목 변경 제도예요. 이 안에서 바뀌는 거 이것도 지목 변경 제도예요. 이 안에서 바뀌는 것도 그냥 지목 변경 제도입니다. 등록전환은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꾸는 것만 등록전환이고 그 이외의 지목의 변화는 전부 다 지목 변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록전환이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보실 겁니다. 요걸 좀 보실 거예요. 여기에 이건 임야도입니다.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임야도에는 너무 그림이 작아서 임야도에는 이러한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건 임야도입니다. 지목이 뭐냐면 임이에요. 임. 도면에 등록이 될 때는 부호로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이 뭐로 바뀝니까? 대지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아파트는 주거가 되죠. 따라서 지목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대지로. 그렇죠. 대로 바뀌죠. 그러면 더 이상 임야도에 등록할 수는 없겠죠. 옮겨서 등록할 겁니다. 어느 쪽으로? 지적도 쪽으로. 그러면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할 텐데요. 다 지목이 뭐로 바뀝니까? 대지로. 그러면 한 필지 토지가 지적도, 임야도 양쪽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쪽에선 지워질 겁니다. 지워져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는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지목은 뭘까요? 임이 될 겁니다. 임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빈칸으로 내버려 두고 여기는 요 한 필지 토지에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은 이거는 경제적입니까? 비경제적입니까? 비경제적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요 한 필지 여기에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은 대단히 비경제적입니다. 지적소관청 공무원들은 이를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비경제적인 것을 불합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바꿔서 등록해서 이쪽으로 바꿔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야대장은 필요가 없고 토지대장 지적도로 모두 다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쪽에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아파트가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죠. 따라서 지목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렇게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인데요.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토지마저도 등록전환을 합니다. 다만 지목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이 될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그냥 등록전환을 해버립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이에요. 그래서 토지들이 이렇게 등록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임입니다. 임을 부르는 것 같네요. 어디 있는지. 저희 집에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여기에 개간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를 읽었다는 겁니다. 밭으로. 이게 밭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형질이 바뀐 거죠.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읽었으니까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습니다. 지목이 뭐로 바뀐 걸까요? 전으로. 전은 어디에 등록하는 토지입니까? 전은 저기 외우셨잖아요. 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은 어디에 등록되는 토지예요? 토지대장 지역도. 그렇죠.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옮겨서 등록을 할 겁니다. 개간이 됐으니까 전. 문제는 뭐냐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 지역은 그린벨트 설정 지역이에요.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금지된 상태예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등록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등록 전환은 실질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세 번째. 이건 마찬가지로 임야도고요. 토지들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지역은 도시군 관리 지역이 되겠죠. 관리. 즉 도시군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어느 쪽에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리 지역이 되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지목이 안 바뀐 토지도 있겠죠. 지목이 바뀐 토지도 있지만 지목이 안 바뀐 토지도 있겠죠. 그렇죠. 지목이 안 바뀐 토지는 그냥 지목 변경 없이 이쪽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정리하죠. 이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고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지역이 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 지나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지목이 안 바뀐 토지가 있다면 안 바뀐 토지 자체로 등록 전환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납니다.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시면 임야도는 축척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보통 6,000분의 1이에요. 요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이 많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이 땅덩어리가 더 많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보통 12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농촌은 거의 다 1200분의 1, 도시 지역은 600분의 1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까?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었죠.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면적 경계 좌표값이 여기에 등록이 될 때는 이쪽보다는 더욱더 정확하게 등록되겠죠.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이 이쪽에는 더 정밀하게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등록 전환을 위해서 측량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축척에서 대축척,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이 되게 될 겁니다. 더욱더 정밀하게 등록돼야 되니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가 더욱더 정밀하게 수집이 될 겁니다. 이 보다 정밀한 경계와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다시 구해내는데 이를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이 구해집니다. 이 면적을 이쪽에
등록하게 되면 여기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된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토지대장에 등록이 이미 됐다면 등록 전환이 된 면적. 토지대장에 등록되기 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통 생략을 해요. 그래서 등록 전환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가 임야대장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렇게 등록된 상태입니다.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이 얼마냐면 10만 1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이때는 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등록하고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끝나요. 저기 이 차는 너무 작으니까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데요. 등록 전환될 면적이 얼마냐면 11만 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의 차가 10%나 되죠.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이걸 여기다가 등록하고 11만 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하고 이걸 고쳐야 돼요. 11만 제곱미터로. 너무 잘못된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고치느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도 등록되어 있겠죠.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도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는 갑인데요.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등기가 되어 있냐면 A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소유자는 갑이 등록이 돼야 됩니까? A가 등록이 돼야 됩니까? 네? 누구라고 했죠? 갑으로 등록합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토지대장에다가 등록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비교를 해서 이걸 고쳐야 돼요. 이렇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토지대장 소유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나중에 등기부와 비교해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바꿔주긴 하겠지만 등록 전환할 때는 요 갑을 등록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등록 전환은 거의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책을 보시면 34쪽에 의 설명 다 됐고요. 두 번째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 했죠.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암기해보죠. 그림을 떠오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등록 전환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마냥 기다리냐. 그렇진 않죠. 직권으로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소유자 결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토지대장 소유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할. 이 분할과 합병은 반대의 의미죠. 분할, 합병.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뭡니까? 합병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분할은 원칙은 뭐라고 했죠?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고 싶으면 분할 신청하는 것이고 분할을 신청하기 싫으면 분할을 신청 안 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의무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여기가 가수원이더라는 겁니다. 소유자는 갑인데요. 이 토지는 지목이 지적공부에 뭐라고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네? 가수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사과나무가 이렇게 재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은 이 사과 농사를 좀 더 열심히 짓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짓더라는 겁니다. 주거용 건축물. 근데 이 주거용 건축물은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가수원 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이 부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지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까? 가수원 대지. 안 되죠. 일필일목의 원칙상 이 두 개를 기록할 수는 없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양입지도 될 수 없죠. 대지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이건 양입지도 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토지 소유자 갑은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니까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합병의 경우 이 합병도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합병도 합병하고 싶으면 합병하는 것이고 합병하기 싫으면 합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언제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철제, 천, 구, 유, 수, 학, 도, 그 다음에요. 부, 체, 공장. 기억나실까요?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12가지 지목이 되는 경우. 여기 부는 공동주택의 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지목의 부호입니다. 철도용지, 제방, 천, 하천, 구, 국어, 유, 유지, 수, 수도용지. 이건 아까 철제, 천구, 유수, 묘목도임에서도 써먹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학교용지, 도로. 여기까지는 어디서 써먹었습니까? 공공사업에서 써먹었죠. 철제, 천구, 유수, 학도. 여기까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들. 철제, 천구, 유수, 묘목도임. 여기까지는요. 공공사업에서 철제, 천구, 유수, 학도. 그 다음에 12개 이거는 합병.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요것만 외워두시면 나중에 써먹기 편해요. 네. 이때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될 겁니다. 맞습니까?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올 텐데요. 34쪽에 분할의 나와 있는데 이 분할은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입니다. 왜냐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려요.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개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은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할 신청의 대상 토지 3번이 중요하죠.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번의 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에서 두 번째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용도가 달라졌다면 지목 변경이 같이 수반되겠죠. 따라서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될 겁니다. 거기 첨부 서면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이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르는데 합병도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다만 이외적으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2번에 나와 있죠. 다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병할 수 없는 토지가 나오는데 이것 좀 기억해 두십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합병 요건이 있는데요. 이 합병 요건 노트 있으시면 노트 펴보시죠. 노트. 첫 번째,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거니까 그게 합병이죠. 그러면 결국은 합병에 의해서 한 필지가 되죠. 맞습니까?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지반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합병에 의해서 한 필지가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합병 요건 안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등기할 때도 필요한데요.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돼요. 합병 제한 사유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두 필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 두 필지가 이제 한 필지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합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갑소유 토지고 여기도 갑소유 토지인데 갑이 이쪽 100번지 101번지라고 할 때 100번지를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 필지가 돼버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저당권은 한 필지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입니까? 네? 이 두 필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을의 저당권은 이 부분에 설정이 됐죠. 맞습니까?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이 을의 저당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을의 저당권은 한 필지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네? 안 되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나중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경락인에게 넘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 필지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합병 이후에 한 필지 일부가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결과가 발생합니까? A에게. 한 필지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따라서 한 필지 일부에 여기에 합병 대상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이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어려우세요? 그러면 다시 상세하게
여기 두 필지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두 필지가.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예요. 소유자는 갑, 소유자는 갑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두 필지 토지는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습니까? 합병할 수 있죠. 만약에 갑이 100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으면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을,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 이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자가 같아야지만 어디 갔지? 네, 여기. 소유자가 같아야지만 합병할 수 있죠.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는 갑이고요. 101번지 토지 소유자도 갑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됐습니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합병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을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합병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을의 저당권이 되어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즉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권 10억 원을 변제를 못하면 저당권 실행하겠죠.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갑에서 경락인에게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겠죠. 합병된 이후에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가면 이 부분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립니까? 경락인에게. 그러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되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이렇게 일부는 A 소유, 일부는 갑 소유.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병된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한 필지 일부는 경락인 소유, 한 필지 나머지 일부는 원래 소유자 소유.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등기가.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병 제한 사유는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건 합병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소유자가 달라지죠. 한 필지 일부가 한쪽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한쪽은 자신이 갖고 있고 소유자가 달라지죠.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소유자가 한 필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그러면 한 필지 일부가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합병을 하게 되면. 따라서 환매 등기가 되어 있을 때도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을 얘기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가처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기도 나중에는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했는데 네. 그래서 이걸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불러요. 합병 제한 사유. 다시요.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기 이외의 등기들은 합병이 가능하냐? 이때는 가능해요. 이 이외의 등기는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등기들. 여기에 요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전세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임차권 등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을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존재하는 것들이죠. 이런 등기들은 한 필지 일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가능해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불러요. 외워두시죠. 저가 헌매 처분 당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가 헌매 처분 당했다. 그 이외의 등기는 다 합병이 가능해요. 그 이외의 등기는 하나 더 보죠. 지역권 등기를 보실 텐데요. 지역권은 좀 어려워요. 지역권. 여기 도로가 나 있고요. 도로. 그 다음에 여기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소유자는 을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행지역권이 설정된 상태예요. 통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 100번지 토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승역지.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통행로를 인접 토지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예요. 그 다음에 이쪽 토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역지. 요역지. 요역지의 의미는 승역지에게 받드는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요역지라고 불러요. 이 승역지는 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 전부여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이때 여기 한 필지 토지가 더 있는데요. 요거는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이고 토지는 99번지 토지입니다. 이 99번지 토지와 100번지 토지를 합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역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변화가 없죠. 요 토지의 일부인 상태에서 이 토지의 일부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일부가 유지가 되니까 이때는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요 토지를 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102번지 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을 소유 토지입니다. 두 필지를 합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번지 합병하기 전에는 한 필지 전부가 요역지였죠. 그런데 합병을 하게 되면 한 필지 일부가 요역지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처음에는 합병 전에는 한 필지 전부가 요역지였죠. 그런데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요역지가 뭐로 바뀝니까? 일부로 바뀌죠. 그럼 이거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승역지는 합병이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승역지는 합병이 허용되지만 요역지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역지는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요역지가 일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요건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100번지, 101번지. 이쪽 소유자는 이름이 이명박입니다. 이쪽 토지 소유자도 이름이 이명박이에요. 그런데 요 이명박은 주소지가 서울이고요. 요 이명박은 주소지가 부산입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겠죠.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허용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번째, 공유 지분이 존재할 때는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허용이 됩니다. 요거 좀 이해하시는데, 여기 도로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는 소유권이 갑이 4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101번지 토지는 갑이 4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동일합니까? 네? 소유자 동일하죠? 100번지는 소유자 갑을, 101번지도 토지도 소유자 갑을, 소유자 동일하죠? 그러면 합병을 했을 때 소유권 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면 될까요? 갑 4분의 3, 을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공유 지분이 같다라고 한다면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은 갑 4분의 3, 을 4분의 1, 이쪽은 갑이 7분의 2, 을은 7분의 5. 지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합병 이후에는 지분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갑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비싼 토지 지분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할 테고, 을은 넓은 토지의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 공유 지분이 다를 때는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지분을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합병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유 지분이 같을 때만 합병을 허용합니다. 공유 지분이 다를 때는 합병 이후에 지분 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5번째, 일정한 사업지구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5번째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역이 있는데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보통 축척이 600분의 1로 바뀝니다. 아니 500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럼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축척이 예전 축척 고스란히 있겠죠. 600분의 1. 그러면 이쪽 토지와 이쪽 토지를 두 필지 토지가 있는데 합병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은 축척이 얼마인가요? 500분의 1. 이쪽은 축척이 600분의 1. 축척이 다르죠? 어디 갔어? 여기.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두 필지 토지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이쪽에 있는 두 필지 토지는 합병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바깥에 있는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합병 요건은 보통 5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할 것.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세 번, 합병 제한 사유 뭐가 있죠? 가, 환매, 처분 당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 환매, 처분 당했다. 나머지 등기들은 다 합병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권은 조심하셔야 돼요. 승역지는 합병이 가능하지만 유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유역지는 합병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부러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네 번째는 공유 지분이 있을 때는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다섯 번째는 일정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안에 있는 토지끼리 바깥에 있는 토지끼리 합병할 것. 이게 요건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합병 신청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3번에 합병할 수 없는 토지 나와 있죠. 네, 없는 토지 1번. 합병하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까 합병할 수 없겠죠. 2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외의. 그러면 다음에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거? 있겠죠. 그럼 외의 등기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한다고요? 가, 환매, 처분 당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 필지 성립 요건을 얘기해요. 한 필지 성립 요건. 네,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끝낼 겁니다. 또 진도가 좀 밀렸네요. 네. 진도가 밀려도 다음 시간에는 공간정보법을 끝낼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간정보법을 끝낼 거고요. 네,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이따가 문제를 보실 텐데 문제에서 등록상 정정, 축적 변경 이것도 시험 문제에 넣어놨어요. 한 5문제 정도 되는데 5문제 정도 되는데 몇 페이지 안 되죠?
네. 5문제밖에 안 되니까 쉬는 시간에 후딱 요약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딱. 네. 고생하셨고, 이따가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